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결혼 전부터 삐딱했지만 결혼 후 계속해서 친정을 무시하는 남편 때문에 화가 난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주위에서 다 말리는 결혼이었지만 우리 둘만 좋으면 다 될 줄 알았어요. 둘이 결혼해서 잘 살면 그걸로 다 해결되겠거니 생각했습니다. 저희 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여전히 둘이 너무 사랑하고 떨어져서는 도저히 못 살겠고, 하지만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집안과 집안이 만난다고 생각했었죠. 사건의 발달은 이랬어요. 저희 남편이 결혼 준비 도중 갑자기 제게 뜬금없이 각서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 둘이 맞벌이를 하더라도 돈 관리는 본인이 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내용 중에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서 주면 안 되며 절대 친정에 본인 몰래 돈 갖다 주다 걸리면 끝장이라는 내용 등등 있었어요. 한창 결혼 준비에 설레고 기뻐야 할 시기에 어이없고 정말 슬퍼지더군요.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온 이유라고 한다면 자기 엄마가 아버지 몰래 외삼촌 돈 빌려줘서 돈 뜯겼다는 집안 전적이 있답니다. 우리 집안이 형제자매들이 좀 많고 부모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지는 않으시고 제가 돈 갖다 줄 것처럼 보였나 보네요. 그래서 미리 방지하는 차원에서 각서를 써야 결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서 끝난 게 아닌 이 각서를 저희 식구들이 다 알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희 부모님 노발대발하시고 당장 데려와 사죄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기에 남편은 아빠에게 전화해서 잘못했다, 없던 걸로 하겠다 했네요. 하지만 저희 아빠는 그 말에도 화가 안 풀리셨는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도 안 하더라 하시면서 시아버님 될 사람 직접 만나서 친정 깔보지 않게 한판 하신다고 하였어요. 정말 안 되면 이 결혼 없자고까지 하셔서 제가 극구 말렸지만 다음날 일은 벌어졌네요. 시댁 쪽에서도 난리가 났고 정말 결혼 무르자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제가 양쪽 집에 사죄하며 결혼하겠다고 했어요. 이때부터 저희 신랑과 우리 집과의 사이는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처가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 괘씸해서 아무것도 못 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신랑은 어떻게 나이 어린 장인어른이 시댁 어른한테 찾아와서 그따위로 말을 할 수 있냐고 개념이 없다면서 저희 아빠를 제가 보는 앞에서 욕하더군요. 결국 저희 쪽에선 신혼여행비 신랑 측에서 내라고 하였고 예단비도 500만 보내셨습니다. 또한 예물도 기본 정도인 다이아 3부에 금 15돈 정도로 하시고 혼수도 적당하게만 해주셨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번 돈을 다 집에 들였기 때문에 부모님이 결혼 자금을 전부 해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언니와 2달 간격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거의 빚내서 결혼을 시킨 셈이죠. 처음에는 마음이 안 가니 뭐가 예쁘다고 많이 해주느냐고 조금만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딸 시집 보내는 거라 흠잡힐까봐 나중에는 이것저것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하신 저희 부모님이세요. 저희 신랑 측에서 친정에게 신혼여행비 부담시켰다고 신혼여행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예단비도 1,000만 원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시댁에선 맏며느리니 해줄 만큼 해주라는 시아버진 말씀에 예물도 다이아 5부에 3세트 금가락지까지 받고 신혼여행비도 내주셨네요. 예단도 그냥 500으로 하기로 합의를 받고 그 부분에서 물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 신랑이 그걸 마음속에 계속 쌓아두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만 나오면 별의별 말을 다 하면서 친정을 무시하네요. 너네 부모님은 개념이 없어. 수준에 안 맞는 것 같아. 배운 게 없으니 자식들을 그렇게밖에 못 키운 거겠지. 난 솔직히 너네 집에서 받은 거 하나도 없어. 친구들한테 얘기하기도 창피해. 정말 너네 집 쪽팔린 것 같아. 이런 말을 내뱉네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할 정도로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말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처음엔 억울했지만 참았어요. 우리 집에서도 별로 해준 게 없고 이 사람도 상처를 받으니 이렇겠지 이해하려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더욱 민감해하네요. 저희 집은 식구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족들끼리 경조사를 잘 챙기며 아주 가족 중심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여유는 없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라왔어요. 그에 반해 저희 시댁은 남편 말로는 아주 화목하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정이 없는 집안입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대화도 거의 없으며 가족들 생일도 안 챙겨요. 바쁜 세상에 그럴 시간 어디 있냐고 그 시간에 좀 더 효율적인 일이나 하라고 하네요. 결혼 후 첫 어머니 생신상 차렸다가 제가 외계인 취급을 받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처음엔 자라온 집안 환경이 달라서 그러겠거니 서로 조금씩 노력하자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이때는 자기가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도리는 하겠다고 약속하더군요. 제 친정 동생들 경조사 시기로 부모님 생신, 어버이날, 명절 때문에 문자로 언니 언제 오느냐, 식사는 언제 할까? 라는 문자와 카톡을 하며 연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때부터 저희 남편 또 광분하며 우리 집 욕을 하기 시작해요. 뭔 놈의 집구석이 시집간 딸을 오라가라 하냐? 라고 하면서 호적파간 딸 없는 셈 쳐야지 왜 오라가라 하냐면서 개념 없는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동생들 수준이 낮다는 둥, 비전이 안 보인다, 한심하다는 둥 정말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술술 내뱉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강요하지 말라고 자기는 될 수 있는 대로 처가 가기도 싫고 마음 주기도 싫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남편에게 제발 부탁이니 우리 집 얘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누가 자기 부모 욕하는데 좋아할 사람 있느냐, 자제해달라.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다른 거니 이해해달라 울며 사정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엔 자기가 미안하다, 욱해서 그랬다고 자기 성격 알지 않느냐고 앞으로 조심하겠다며 사과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자주 보이고 그렇게 매번 참았지만 어젠 또 혼수 가지고 한 소리 시작하네요. 솔직히 너가 해온 게 뭐가 있냐? 내가 왜 내 돈 들여서 해야 하는 거야? 정말 창피해서 집들이도 못하겠다 라고 합니다. 또 해도 너무하다. 정말 수준 차이가 나서 상대를 못하겠다 라고 하는데 또 제 마음을 후려파기 시작하네요. 지난번에는 제가 해온 혼수 가격 인터넷으로 다 뽑아봤다고 하네요. 솔직히 지금 사는 집 15평 남짓해요. 시댁에서 살다가 잠깐 나와 사는 거라 시댁에 기본적인 짐 조금 있고 여기도 기본적인 가전제품만 부모님이 사주셨습니다. 양문형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TV, 청소기, 가스레인지, 공기청정기, 다리미 그리고 나머지는 제 돈으로 소파며 커튼 등 자잘한 것들 샀어요. 근데 문제는 책장과 책상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공부를 틈틈이 하는 편이라 물론 필요하긴 했어요.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그건 너희가 알아서 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능력도 안 되셨지만 그건 너희들이 버니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으셔서 그리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왜 자기 돈 들여서 책상과 책상을 사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며 돈 아까워 죽겠다고 해요. 그리고 장롱도 여기는 잠깐 한 2년 정도 살 집이라고 여름에 곰팡이 끼고 다 버리니까 지금은 간단히 쓰고 나중에 사자고 해서 나중에 사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농작도 안 해주는 집이 어딨냐 또 뒷북치고 난리예요. 솔직히 남편 명의로 된 집 하나 있는데 시댁에서 해준 집이에요. 거의 30년 다 돼가는 주택이며 명의만 남편 이름으로 돼 있지 아직 확실히 남편한테 주실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 전세로 다른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 분가하게 되면 자기가 전세값 주고 들어가 살자고 하네요. 그러한 이유로 지금 월급이 50%를 적금 붓고 있는 상황이에요. 2년 후에 전세자금 준다면서요. 어제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번 돈하고 2년 동안 모아서 전세자금 줄 거면 나도 2년 모아서 어엿한 혼수할 수 있다고 남편한테 한 소리 했어요. 제가 정말 너무 슬프고 화가 나서 마음이 아파서 한숨도 못 자고 울면서 밤을 지새웠는데 자기는 변할 게 없다네요. 어제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자기 마음은 변할 게 없다고 하면서 그대로 자버리더군요. 앞으로도 쭉 이렇다면 앞으로 자식을 낳아도 이런 꼴 보여야 하고 우리 미래 또한 달라지지 않는다면 이 남자와 계속 살아갈 자신이 없어지네요. 끝까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남편과 도저히 참다 못 참겠어서 제가 오늘 처음으로 이혼까지 생각해봤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하는데 저 또한 사람이고 감정이 있어요. 언어폭력도 폭력이라고 아무리 못나고 못해주셨어도 낳아주시고 여태까지 길러주신 부모인데 그런 식으로 제 앞에서 욕하고 무시하는 태도 보여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다행인지 아닌지 아침에 짐 싸들고 나가려 하는 제게 출근하는 남편 달려와서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합니다. 사과하고 앞으로 절대 안 그러겠다, 친정에 더 잘하겠다 맹세하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솔직히 믿음이 안 가긴 하네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마지막인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보려고 해요. 정말 기운 빠지고 허무하지만 기운 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제가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고 남편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싸움의 원인이 저처럼 처갓집 문제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은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정말 남편이 앞으로 한 번만 더 약속 어기고 저희 집 무시하는 발언하면 못 참을 것 같아요.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같으면 폭발할 것 같은데? 아니 친정 부모 욕하고 친정 욕하는데 왜? 왜 살아?